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국민병이라고 불리는 당뇨병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주변에 앓고 계신 분들도 많고 본인이 이 병에 걸려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최근에는 8명 중 1명이 당뇨병으로 진단되고 있으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발생이 늘고 있습니다. 당뇨병은 굉장히 위험한 병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고 성인병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1형 당뇨병, 2형 당뇨병, 임신성 당뇨병, 그리고 기타 특이형 이렇게 나뉘는데 좀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분모는 고혈당 즉 혈당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당뇨병이 왜 생기는지, 당뇨병의 원인과 당뇨에 좋은 음식 5가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당뇨병이란? 당뇨병이란 혈액 중에 포도당이 높아서 소변으로 포도당이 넘쳐 나오는 데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포도당은 우리가 먹는 음식물 중 탄수화물의 기본 구성 성분입니다. 탄수화물은 위장에서 소화효소에 의해 포도당으로 변한 다음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흡수된 포도당이 우리 몸의 세포들에서 이용되기 위해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슐린은 췌장 랑게르한스 섬에서 분비되어 식사 후 올라간 혈당을 낮추는 기능을 합니다. 만약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인슐린이 모자라거나 성능이 떨어지게 되면 체내에 흡수된 포도당을 이용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여 소변으로 넘쳐 나오게 되며 이런 병적인 상태를 당뇨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 베타세포가 파괴되어 인슐린이 몸 안에서 나오지 않는 것을 제1형 당뇨병이라고 하며 소아나 청소년기에 잘 발생합니다. 또한 인슐린이 분비는 되지만 몸 안에서 작용하지 않는, 즉 인슐린 작용에 저항이 생겨 있는 경우를 제2형 당뇨병이라 하며 비만한 성인에게서 많이 발생된다고 하네요. 즉 당뇨병 환자의 대부분은 제2형 당뇨병에 해당됩니다. 당뇨병이 생기면 갈증이 나고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자주 보고 살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최근에는 이런 증상이 발생하기 전에 건강검진을 통해 혈액의 포도당 수치를 보고 조기에 진단할 수 있어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도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의 원인. 첫 번째, 유전적 원인. 당뇨병의 발병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규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유전적 요인이 가장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부모가 모두 당뇨병인 경우 자녀가 당뇨병이 생길 가능성은 30% 정도이고 한 사람만 당뇨병인 경우는 15% 정도입니다. 하지만 유전적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전부 당뇨병 환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유전적인 요인을 가진 사람에게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당뇨병이 생기게 됩니다. 당뇨병은 나이가 듦에 따라 증가하므로 40세가 넘으면 매년 공복에 혈당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환경적 원인. 뚱뚱하면 일단 당뇨병을 의심하라는 말이 있듯이 비만은 당뇨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과식은 비만의 원인이 되고 당뇨병을 유발하므로 탄수화물과 지방의 과다한 섭취는 피해야 하는데요. 계속된 비만은 몸 안의 인슐린 요구량을 증가시키고 그 결과로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을 점점 떨어뜨려 당뇨병이 생깁니다. 당뇨병은 중년 이후에 많이 발생하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발병률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임신이라는 호르몬 환경의 변화 때문입니다. 호르몬 분비 당뇨병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인슐린과 글루카곤 호르몬에 이상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당뇨병이 유발되며 뇌하수체나 갑상선, 부신호르몬과 같은 간접적인 관련 인자도 당뇨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감염증에 걸리면 신체의 저항력이 떨어지고 당대사도 나빠지게 되어 당뇨병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췌장염, 간염, 담낭염 등은 당뇨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므로 신속하게 치료해야 합니다. 이어서 당뇨에 좋은 음식 5가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콩. 당뇨인에게는 단백질 섭취가 아주 중요한데요. 단백질을 섭취함으로써 근육을 강화하고 인슐린 분비 능력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채식을 하는 것보다는 선택적인 육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콩은 당뇨병 슈퍼푸드이자 당뇨병 환자에게 탁월한 선택이며 많은 건강 및 영양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콩은 단백질이 풍부하여 합병증을 막아주어 당뇨병 환자에게 좋습니다. 미국 당뇨병 협회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 섬유질이 풍부한 당뇨병 또는
당뇨병 슈퍼푸드의 유용한 식품 목록을 작성했는데 콩은 이 목록의 맨 위에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콩은 단백질의 보고 밭에서 나는 쇠고기로 불릴 만큼 고단백질의 영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콩의 식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며 혈압을 낮춰줘 고혈압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혈중 인슐린 수치를 낮추는 효과까지 있어 당뇨병 환자에게 아주 좋은 식품이에요. 특히 대두는 닭가슴살과 비슷한 양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2018년 캐나다 괼프 대학 연구진의 발표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 참가자들은 감자나 흰쌀 대신 완두콩, 렌틸콩과 같은 콩류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식후 혈당 수치가 확연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7년 3월 임상영양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콩과 식물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높은 심혈관 질환을 가진 노인의 당뇨병 위험을 35%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2형 당뇨병 위험을 감소시켰습니다. 이러한 좋은 콩을 오늘 한번 먹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현미. 현미는 당뇨병 치료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당뇨는 대부분 제2형 당뇨병으로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과식이 병의 원인인데요. 현미의 섬유질이 당뇨병에 좋은 역할을 합니다. 현미에는 백미에 비해서 3배 이상의 섬유질이 들어있어서 많이 먹지 않아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섬유질은 탄수화물을 서서히 소화시켜 혈당이 갑자기 상승하는 것을 억제해 줌으로써 혈당 조절을 용이하게 해줍니다. 또한 당뇨병의 주된 합병증인 뇌혈관병, 심장혈관병, 망막혈관병 등은 동맥경화증 때문에 생기는데요. 현미밥만 먹으면 위와 같은 무서운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에 매우 유리합니다. 현미에는 동맥경화증을 일으키는 성분인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제2형 당뇨병 환자들 대부분은 혈액 속에 중성지방이 높기 때문에 이를 낮추는 것이 당뇨병 치료의 첫걸음이 되는데요.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되면서 포화지방산 비중이 높은 동물성 식품을 먹는 것이 당뇨병 환자에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울러 현미가 당뇨병 환자에게 얼마나 유익한 식품인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녹색 채소. 당뇨병을 막는 데 도움을 받으려면 녹색의 전분이 들어있지 않는 채소를 골라야 합니다. 브로콜리, 케일,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는 신체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데요. 이런 채소들은 섬유질을 많이 제공합니다. 또한 설포라판이라는 항염증 화합물이 함유하고 있어 당뇨병과 관련된 손상으로부터 혈관을 보호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시금치는 식이섬유, 칼슘, 인 마그네슘이 풍부한데요. 마그네슘은 혈당 수치를 높이고 혈압을 증가시키는 코티졸 호르몬 수치를 조절해줘 인슐린 분비를 적절히 맞추고 당뇨병 합병증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등 녹색 채소에는 클로로필로 인해 초록색을 띱니다. 클로로필의 중요한 역할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며 간세포 재생과 백내장 예방 등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특히 쑥갓에는 클로로필과 함께 미네랄, 칼륨, 칼슘, 철분이 풍부합니다. 이러한 녹색 채소를 자주 섭취하면 당뇨병 예방과 합병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견과류. 혈당을 계속 치솟게 하는 것은 당뇨병의 위험 인자 중 하나입니다. 간식이 땡길 때 정제 탄수화물로 구성된 식품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혈당은 더 불안정하게 됩니다. 이런 식품 대신 단백질과 건강에 좋은 지방이 풍부한 견과류를 간식으로 조금씩 먹으면 저녁 식사 때까지 포만감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견과류에는 단일 불포화 지방이 많아 당뇨병이 발생되는 것을 늦출 수 있습니다. 특히 아몬드는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포도당 수치를 조절하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됩니다. 그리고 아몬드는 섬유질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섬유질은 포만감을 유지하고 혈당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하며 소화작용을 돕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부족한 미네랄 보충 또한 아몬드를 섭취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몬드에 함유된 비타민 E는 알파토로페콜 형태라 체내 흡수율이 높습니다. 아몬드는 칼슘과 인이 풍부해 뼈 건강에 도움을 줘 골절 위험이 큰 당뇨 환자에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생선. 생선은 심장 건강에 좋은 식품입니다.
흰살 생선 포화지방이 적고 양질의 단백질이 많이 들었는데요. 특히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생선은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의 훌륭한 공급원일 뿐 아니라 주요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과도한 섭취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생선을 먹는 것이 좋을까요? 미국 심장협회는 일주일에 생선 2인분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협회는 연어, 고등어, 송어, 정어리 등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은 생선을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조리법도 중요한데요. 생선을 튀겨서 먹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맛과 식감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높은 열량으로 체중 증가를 야기하며 심혈관 질환에도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뇨 환자는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고지혈증과 고혈압을 함께 관리해야 하는 만큼 튀긴 음식을 삼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 당뇨협회는 생선을 찌거나 삶는 것이 좋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특히 좋은 생선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연어입니다. 특히 연어는 제2형 당뇨병, 그리고 심장질환, 심장마비, 뇌졸중 같은 합병증의 위험을 줄이는 착한 식품인데요. 연어에 포함되어 있는 건강한 지방인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건강을 지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연어의 경우 올리브 오일, 레몬즙, 다진 마늘 등 심장 건강에 좋은 재료들과 함께 익혀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당뇨병은 한번 발병하면 완치가 어렵습니다. 평생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이죠. 그렇기 때문에 혈당이 오르지 않도록 평소에 잘 관리하거나 당뇨병 전 단계에서 발견해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벼운 당뇨병은 식사요법과 운동요법만으로도 효과적으로 혈당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 조절로 당뇨병을 이겨내시길 응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이야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